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안산에 분양하는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는 2월 18일에 떴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3월 2일날 받습니다. 1순위 접수는 그 다음날 받고요. 3월 초에 청약하는 곳이 많네요. 자양하늘채 베르랑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도 이때쯤 합니다. 자, 당첨자 발표를 보면 3월 11일로 자양하늘채 베르랑 똑같고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보다는 하루가 앞섭니다. 당첨자 산정에서는 이 당첨자 발표일이 중요합니다. 자양하늘채 베르 또는 안산 중흥 S클래스 여기 둘 중에 한 곳만 넣으셔야 합니다. 입주 예정은 24년 1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최고 높이 29층 9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1021세대 중에서 869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모집을 합니다. 여기가 재건축하는 곳이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안산은 투기 과열지구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영주택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립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을 보면 1순위 공급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요.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5년 동안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1순위 자격을 유지하셔야 하고요. 여기는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안산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를 배정을 합니다. 안산에 2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은 여기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비 입주자는 5배수를 선정을 하고요. 8호 이하 물량에서 가점 100%로 뽑습니다. 여기는 추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나오고요. 20%에 대해서는 잔압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됩니다.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고요. 다음으로 주택형을 보면 59 타입하고 84 타입으로 각각 3타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9 타입은 25평 정도 되고요. 분양가는 3억 5천에서 3억 6천, 발코니 확장비는 한 1000만원 초반에 나왔네요. 그럼 총 분양가는 3억 7천 정도 되겠네요. 평당 분양가는 1400만원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4 타입은 33평으로 최고 분양가는 4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한 1400만원 정도 하고요. 다 합치면 5억이 조금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당 분양가는 1450에서 1500만원 사이로 나왔네요. 이 정도 금액이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볼게요. 자금 계획을 보면 계약하실 때 10%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1회부터 4회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5회, 6회는 잔압을 하셔야 되는데 연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잔금 때 내시면 되고요. 100% 추첨으로 뽑는 생애 최초 추첨 물량은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자, 1순위에서 추첨 물량은 없고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분양 물량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주변 시세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르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 임장을 갔었는데 지금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 몇 개 없는 매물도 산다고 하면 바로 가격이 오르는 형국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20년도 1월에 입주한 안산 라프리모, 여기가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7억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찍힌 게 7억인데 7억짜리 매물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84 타입 기준에서 7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고 싶어도 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59 타입 같은 경우는 한 5억 5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84 타입 기준에서 완전 마진을 한 2억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최근에 급등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입지 환경을 보면 일단 역세권은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역이 선부역인데 여기까지는 도보로 20분도 좀 넘게 걸려요. 근데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여기 초지역에 호재가 굉장히 많죠. 현재 초지역은 트리플 역세권인데 여기에 2개 호선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펜타 역세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기랑은 선부역하고 한정거장밖에 안 되죠. 초지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실거래가가 한 8억 7천만 원 찍혔고요. 지금 나오는 호가는 10억에 불러지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도 10억 클럽에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선일초등학교랑 석수초가 근처에 있고요. 중학교도 선일중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이 쾌적한 게 세토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요. 영동고속도로하고도 인접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지 프리미엄을 다시 보면 일단 학교가 가깝고 공원도 가까이에 있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병원, 시청이 다 가까이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 국가산업단지랑 가까이에 있고요.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프리미엄은 아무래도 이 초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현재 지금 초지역에 들어와 있는 게 4호선이 있고요. 원래 여기가 급행역은 아니었는데 20년도 9월에 수인분당선이 개통하면서 급행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6월에 개통한 서해선까지 하면 총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신안산선 24년도에 개통 예정이고 인천발 KTX도 24년 1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죠. 특히 여기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명역까지도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여의도까지도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이 신안산선이 굉장히 좋은 노선이에요. 2000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드디어 19년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주황색이 신안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신안산선 때문에 광명이랑 시흥시청 이런 데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 중흥 S클래스는 지금 현재 가치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나오고 미래 가치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청약 넣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입지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가 여기에 위치를 해요. 아무래도 선부역까지는 거리가 좀 있죠. 거리를 한번 재보면 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20분 정도면 걸어가기엔 좀 멀고 버스를 이용하셔야겠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있고 세토공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랑 가격을 비교해 봤던 게 여기 안산 라프리모 가격을 비교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어반스퀘어랑도 비교해 봐도 되는데 여기는 물량이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 초지역 근처를 보면 지금 호가가 10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지역이 펜타 역세권이 되면 이 교통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환승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 서해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려면 에스컬레이터를 꽤 많이 탔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펜타 역세권이 되면 조금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여기 호객노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을 보면 여기가 반영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격만 보면 여기에 가치 판단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넣으시려는 분들은 한 번쯤 임장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임장을 가보셔야지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완전한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고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 59 A타입을 보면 31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265세대입니다. 자, 여기는 다 정남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향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평면을 보면 포베이 판상형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살짝 아쉬운 점은 이 팬트리가 없고요. 드레스룸도 상당히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정남향의 포베이 판상형이면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다음으로 59 B타입을 보면 15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50세대입니다. 여기는 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59 A타입하고 평면도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59 C타입은 162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14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있는 타입하고 다르게 임대 물량이 들어와요. 임대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 물량이 114세대가 있는 겁니다. 향을 보면 남향하고 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남향으로 들어오고 이쪽은 동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메인 창은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안방 안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작게 있고요. 자, 팬트리 공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네요. 그래도 59 C타입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층에서는 임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저층에 걸릴 확률이 없어요. 저층이 싫으신 분들은 여기 타입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다음으로 84A 타입 14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111세대입니다. 자, 여기는 정남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평면도를 봐도 굉장히 깔끔하죠.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주방 옆에 여기를 팬트리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은 작게 나와 있고요. 이 욕실하고 안방하고 좀 마주보는 형태네요. 이런 점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화장실이 여기 드레스룸 위치에 가 있는 게 더 좋아요. 드레스룸을 이쪽으로 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84B 타입을 보면 84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76세대죠. 여기는 동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면도는 84A 타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4C 타입을 보면 162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153세대입니다. 남동향으로 구성된 투베이 타워형이고요. 자, 메인 창에서 남동향이 들어오겠네요. 자세히 보시면 59 타입보다 좀 더 커진 게 84A, 59B보다 좀 더 커진 게 84B, 59C보다 좀 더 커진 게 84C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동일하게 만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평면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향 같은 경우는 남향은 나무랄 게 없지만 동향 같은 경우는 해가 굉장히 아침 일찍 들어옵니다.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한테는 동향이 괜찮지만 조금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동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향은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저희 집이 동향입니다. 그래서 얼른 이사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어린이 공원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토공원도 바로 앞에 있어서 이런 데 걸리시는 분들은 향이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초품화는 아니지만 초등학교도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자, 임대 물량이 있죠. 59C 타입 다 이렇게 저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9C 넣으시는 분들은 아무리 저층에 걸려봤자 7층, 11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분들이 가져간 층은 굉장히 좋죠. 27, 24 이런 게 다 로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얄층 다 가져갔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탑층은 많이 안 가져가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탑층이 약간 호불호가 걸리는 층이에요. 그래서 로얄층은 15층에서 한 27층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중앙역 근처에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 중흥 S클래스에 대해서 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청약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윤테크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